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정히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휴대폰은 잠시 꺼두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대폰 한번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다짐하는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회 당원 필승 결의대회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공개드려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자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재창 및 이하 예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우리 내빈분들의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인 고모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버위원장이시죠? 예, 임세웅 고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김연호 고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방식 고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민석 고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종수 고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재훈 고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어르신들 소개 마쳤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천을 지역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양천을 지역위원장 이웅선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천을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님이신 이동기 수석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호강태 전 서울시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의 광역기초위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김희걸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우형찬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윤인숙 부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천구의회 심광식 부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천구의회 신상중 부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천구의회 정순희 부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천구의회 박종호 부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기가 제일 좋으신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 당원 집회에 좋은 관여를 해주시려고 중앙선대위 과학과 혁신위원회 전략개혁실에 임문영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양천을 지역의 풀뿌리 핵심 당원 여러분 모두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을 좀 듣겠는데요. 예, 먼저 우리 지역위원회의 그 선출직 공직자들이 계십니다.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의 짧은 인사 말씀 먼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님 먼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미걸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본 적이 언제였는지 참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우리 이용선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지난달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필승 결의대를 우리 한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진보 세력이, 우리 중도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그 역사를 우리 여기에서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재명이라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역사, 우리의 희망, 우리의 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같이 간직하고서 오늘 기점으로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 손으로 새롭게 만들어가자 하는 의지를 오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용선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의 핵심 당원들이 우리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기점을 통해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더 큰 도전을 함께 일궈 나갑시다. 당원 여러분들의 큰 지지와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앞으로의 20년 세월을 더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저력 우리들한테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K-방역을 통해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출해 나갑시다. 당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찬 시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필승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윤희국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당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해온 세월이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양천을은 늘 민주당의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뺏긴 적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찾아왔으니 우리 양천을은 민주당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해야 되겠고, 이번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나를 위해 이재명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윤인숙도 오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승리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염려, 걱정, 고통이 많으신데 이것 또한 우리 저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강식 의원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광식 의원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당원 동기 여러분을 뵙습니다. 제가 세배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배를 받으시고 이민년 이 흑호의 기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당원 동기 여러분이 10년 초에 오늘 만나는 것은 아까 우리 앞에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 또한 최전방에서 이재명을 위해서 외칠 겁니다. 올 한 해는 2022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지방선거에 나오실 분들이 많으시라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에서 잘못되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음 총선까지 영향이 가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 우리 이용선 국회의원님을 필두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양천에 전국의 최다 득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이 길에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강용 의원님 교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큰절 올리겠습니다. 정말 이 단합된 모습을 뵌 지가 상당히 2년 반, 3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민년 새해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안경 벗고 마스크 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양천 느리야말로 우리 이용선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원팀이 대해서 정말 전국에서 최고로 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3월 9일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것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 같이 내 마음 한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이웃집 사돈의 8촌까지 찾아서 우리가 반드시 선거운동을 해주셔야 최다 득표로 양천을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고 3월 9일날 정말 최다 득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뛰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열심히 뛰면서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용선 국회의원님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 같이 힘차게 갑시다. 고맙습니다. 정세균 의원님 공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입니다. 오늘 제가 점심 때 작년에도 80잔치를 했다고 했는데 또 올해 80이래요. 저희 엄마 생일이라고 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는 전남 보성 화순입니다. 아마도 평생을 한 번도 태어나서 여태까지 민주당 외에는 한 번도 다른 데 찍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시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태어나서 오로지 민주당, 죽어도 민주당, 뼛속까지 민주당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민주당 100년 정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4.19, 5.18, 60항쟁, 촛불혁명 다 누가 가장 앞장섰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분들, 우리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선거 때마다 저는 아마도 투표권이 생긴 이래로 저도 보라매 공원에서 그리고 저희 온 식구들과 함께 여의도로 김대중 대통령밖에 모르고 대통령 선거는 찍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까지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영광보다는 고난이 더 많은 역사일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자랑하는 대한민국 선진국입니다. K-방역. 정말 코로나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대한민국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바로 문재인 고유국입니다. 자, 우리는 선거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누구를 찍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뼛속까지 민주당원이신 여러분들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한 표들 내 온몸으로 온 가족과 함께 뛰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일당 100이 돼서 그렇게 뛰었던 역사 이제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조금은 잘 100% 만족할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엄마 물어보면 이재명이 누구디야? 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까지 한 몇 년은 민주당에서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잘 모르겠어. 자, 이제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이재명을 민주당이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일을 잘하고 능력 있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올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이어 일 잘할 사람 바로 누구? 네, 이재명과 함께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필승을 위하여 힘차게 뛰겠습니다. 함께해줘. 박정훈 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거운 알바생 모시고 온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단 8대 의원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부회장님 모시고 대선 승리에 적극 열심히 뛰어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후에 사무국에서 사칠동에서 몇 분이 오셨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회 선장 이용선 국회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앞에 우리 시구위원들 인사 말씀하는 거 든든하십니까? 네. 원래 그 눈길을 갈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해서 조심해서 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앞길을 가면 다른 사람이 따라하니까. 그래서 우리 신강식 의원께서 세배를 하는 바람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우리 고모님들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을 뵙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정 전까지 뵙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구정 앞두고 세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새해 복도 많이 지으시고 복 많이 받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복을 짓는 것은 이번 대선에 20대 대통령을 우리 이재명 여보가 이응인가요? 앞으로 제대로 그다음에 이재명 아마 그 앞에 이니셜을 딴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복을 짓는 길이고 결국은 또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복을 받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참으로 저희도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고 또 전 세계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고통의 끝이, 터널의 끝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힘을 모아서
극복하지 못하니까 이 바이러스가 스스로 진화를 통해서 극복하는 아마 놀라운 그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니까 오미크론이 대체로 그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22로 새로운 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나 그 앞종을 전부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우세종이라고 합니다. 그 대체로 전파력은 서너 배 이상 세지만 증상은 약한.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그 팬데믹은 전 세계의 그 확장을 뜻한다면 이제 풍토병 엔데믹이라고. 그래서 아마도 북반구는 올 그 겨울을 넘기면서 3, 4월에 지나면 대체로 아마 좀 수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하는 전문가들의 전문기관들의 관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지금 150만 명이 하루 확진이 되고 있고, 유럽도 30만,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30까지 갔다가 10만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외는 미국이죠. 미국은 너무 뚱뚱하지 않습니까? 이런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 또 접종도 많이 안 하고, 특히 공화당 소위 정치적으로 나눠진 이 공화당 세력들이 이 백신 맞는 걸 아주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중증 환자들이나 사망자들은 미접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은 이 K방역으로 전 세계를 저희가 놀라게 했습니다만 이미 3차 접종이 한 거의 50%에다가 아까 2차 접종까지는 85% 정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희는 점점점 중증 환자나 사망자들이 줄고 있어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두 달 좀 바짝 저희들이 조심하면 아마 오는 3월에는 한결 우리가 그립고 그리운 기다리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아마 전 세계로 확산되리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를 벗어나는 아마 이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새로운 변화, 코로나 때문에도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혁신, 소위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또 기후위기, 이제는 우리가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살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도 그러합니다만 2008년부터 13년간 전 세계의 양적 완화, 이 돈을 엄청 뿌리는 것이 자산 폭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희는 우리도 증권과 부동산 폭등을 지켜봤습니다만 이제 그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연착륙 잘 안착시키는 것이 시대 과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려면 매우 유능하고 비전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출마한 3명의 후보, 지금 유력한 3명의 후보로 좁혀지고 있죠. 윤석열, 또 안철수, 이재명, 이 셋을 비교해 보면 판단이 쉽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하는 말을 보면 제대로 시대 변화라든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핵심 의제에 대한 이해도가 빵점 아닙니까? 제대로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대단히 하기가 우려스럽습니다. 안철수 역시 이미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해 있고, 아까 지구적 위기,
또 미중 전략 경쟁 같은 아주 외교 안보적인 그런 위기 등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위기들을 기회로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 정책과 비전과 추진력, 리더십이 있는 후보를 제대로 뽑는 것이 대한민국의 계속적인 도약과 발전을 저희들이 책임지는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결정하는 것이 이번 3월 9일입니다. 이 자리가 50%합니다만 오늘로 53일인가요? 4일인가요? 이제 불과 50여일 앞으로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선택의 시점이 이제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지난 심정 여론조사는 대체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으로 우세를 반영했습니다만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나는 사이에 이제는 단일화 이슈가 부상하면서 거의 박빙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대로 된 후보들의 경륜과 비전을 같이 견주어 볼 수 있는 정책 토론회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의 후보가 토론 무용론을, 토론은 쌈박질하는 거지 제대로 된 정책 토론이 안 된다.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 비교장이 없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이른바 증권 유튜브 방송이라 하는 3프로TV에 우연히, 그것도 전혀 계획적이냐, 우연히도 각 후보들이 출연을 하는 바람에 비교가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한 재발견하는, 그리고 우리 윤석열이 얼마나 그 맹탕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만 제대로 된 정책 토론의 장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밀리다 보니까 부정제는 한 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선거 기간에는 법정 토론을 3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흐름으로 보면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비교를 하게 되면 아마 국민들의 선택이 자명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최근에 국민들의 선택 기준,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소위 가족, 마누라나 자식이나 장모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보의 역량과 자질, 그리고 정책과 비전, 이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시기가 이제 본격화되고 정책 토론의 장이 열리기 시작하면 저는 우리 후보에 대한 아마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은 분명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국적으로 험지가 서울이 됐습니다. 뭔지 아시죠? 지난 우리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발생한 지난 작년 재보궐선거에 서울과 부산에 우리가 참패했습니다. PK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최근 중요 선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중요 선거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서울에서 저희가 대참패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거의 밖으로 붙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핵심적인 우리 서울 시민들의 불만이 부동산 정책의 그중에 핵심이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노원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혹시나 보셨습니까? 네. 우리 지역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지역가 많습니다. 특히 목동이라든지 우리 신월 시험아파트 또 신안약수 같은 80년대 중후반에 지었던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이 대체로 안전진단 제도에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죠. 그리고 우리 공항 옆에 있는 우리 양천을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는 소음이고 두 번째는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입니다. 개발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게
고도 제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과정에서 주차장이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그런 SOC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 국가의 보조와 지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거환경 개선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법안을 지금 발의해놓고 있습니다만 후보가 이번에 그걸 받았습니다. 맞춤형. 여기에는 친월 출동 같은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계획에 의한 민간재개발이 어렵습니다. 친월 출동은 그나마도 고도 제한을 적절히 해석해서 가능이 됐습니다만 신월 3동 또 7동의 일부 지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는 중증 고밀 방식 또 SOC에 대한 국가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까지 촘촘하게 지금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든 서울도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축인 저희 양천들이 서울의 격차를 좁히는 걸 넘어서서 다시 서울의 압도적인 승리의 견인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총의를 모아서 의지를 결집시켜서 저희가 50여일 남은 이 대선에 총 진군하면 아마 반드시 승리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시의원들 말하는 거 보니까 전부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이번 대선을 반드시 저희들이 승리해야 된다는 다짐을 한번 하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 당은 대체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번에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 등등등 이 걸출한 당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한 몸으로 결속이 돼서 전국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당원들, 핵심 당원들 내부에서는 후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당원 행사 때는 후보를 잘하는 후보 곁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들을 연사로 모시고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정말 역경 속에서 커왔다는 건 다 알지만 역량이 얼마나 출중한지 7천여 분 안에 비전과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리는 강연 작업도 저희들이 겸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문영 선생을 모셨습니다. 이재명의 싸움, 이재명의 56년의 삶은 정말 우리 모두가 절절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그 속에서 뜻을 버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걸어왔던 여러 가지 약점도 지적이 많습니다만 그런 아주 놀라운 역정을 가지고 있는 후보입니다. 이 후보에 관한 책을 쓴 저자를 모시고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소상하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해 건강하시고 우리 지역에 큰 숙제들이 하나씩 다 풀리고 있는 것은 잘 아시죠? 예, 지하철 문제, 서부트럭터미널 또 이제 본격 심의에 들어갔고 또 주택대량 사건 관련돼서 중요한 돌파구들이 가장 어려웠던 신월 3동 해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오래 묵은 수십 년 묵은 도약의 오랜 숙제들이 다들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딱 하나 지하철 문제, 목동선, 광복 행간선은 올 연내로 예비 타당성 조사만 저희들이 통과하게 되면 이제는 국가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와 착공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과 주거와 그 다음에 문화, 생활, 소비
그 환경에 이르기까지 양천을도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천지 개벽하는 아마 그런 시대를 맞이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해 건강하시고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이용선 지역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마이크 관련된 사고가 있어서 진행이 되지 못했던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께서 스크린 내려주세요. 예, 동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다 함께 후보님의 축하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당원분들께서는 여기 스위치를 좀 다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입니다. 당원 필승 결의대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도 기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 대선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복수 감정을 채워주는 복수 혈전의 장이 아니라 국민께 더 나은 삶을 드리는 희망의 대장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드는 국민 우선 정부, 국민의 고통과 한숨을 덜어드리는 더 새롭고 더 유능한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님들이 똘똘 하나로 뭉쳤습니다. 열린 민주당과도 이제 하나가 됐고 당을 떠났던 분들도 다시 돌아와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제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동지들과 함께 경제가 살아나는 대한민국, 기회 총량이 늘어나고 격차가 해소되는 새롭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이제 강연을 좀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 건강을 위해서 한 1분가량 환기를 좀 시키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요. 자리에 잠시만 좀 앉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춥거나 덥거나 뭐 온도가 좀 불편하진 않으신지요? 네, 괜찮으십니까? 예. 예, 이제 문 닫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동지 여러분께서는 실내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문 닫- 인간
네, 오늘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오신 분이 계시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이번 대선에서 왜 이재명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선대위 과학과혁신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계시는 임문영 실장님은 경기도 미래성장 정책관을 역임하셨고 이재명의 싸움의 저자이십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큰 박수로 임문영 실장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이영선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한번 꼭 뵀으면 했는데 사실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여기서 처음 뵀습니다. 이런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또 추운 날씨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보면 성남시 정책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미래성장 정책관을 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쓴 저자입니다. 제가 그 성남시의 정책보좌관으로 처음 가서 일을 하게 될 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왜 하필 이재명한테 갔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이제 표지인데요. 표지를 보시면 이재명의 얼굴 표정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표정 자체가 이 사람은 뭔가 좀 짜증이 나 있는 것 같고 뭐 심각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많다라는 것을 가서야 알았어요. 미리 알았으면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뭐 그냥 성남시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그냥 가게 된 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 가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거는 정말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본 사진이냐면 이게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천 어른 그렇게 큰 돼지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허천이라든지 영천 쪽은 돼지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충청도 지역은 돼지를 많이 키우는데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걸리면 돼지가 100% 치사입니다. 무조건 죽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 동네 돼지가 살아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 회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경기도로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넘어오게 되면은 경기도를 뚫으면 서울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이제 감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충청도로 가게 되면 충청도가 우리나라 돼지를 가장 많이 키우는 곳인데 완전히 대한민국 돼지가 100%입니다. 다 몰살당하는 거죠. 씨가 마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았다는 사실을 의외로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아낸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런 사람들. 보시면 지금 최근 뉴스에 나온 거 제가 사진 캡처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떻게 갑니까? 저는 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경기도하고 서울을 피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기도에서 철두철미하게 막았길래 서울하고 경기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내려오지를 못하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야생 멧돼지 문제가 또 있긴 합니다. 야생 멧돼지가 뭐 강원도에만 꼭 가는 거 아니죠. 경기도에도 많아요. 근데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막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걸 볼까요? 이게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의 확진 현상 모습입니다. 초창기에는 이렇게 그냥 계속 우리가 관리를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31번 환자가 갑자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대구에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31번 환자가 자기가 어디 갔다 온지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 31번 환자에서부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다 퍼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1번 환자가 과천에서 예배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명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까 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신천지 본부에 쫓아가서 명단을 내놓으라고 싸웠습니다. 이렇게 교회 어떤 종파의 특정 종파이긴 하지만 교회까지 쫓아가서 명단을 내놓으라고 싸우고 이런 행정가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신자들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명단 내놔라. 안 주면 안 가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다 받아내고 그 과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찾아서 전부 확진자들을 전부 동선들을 파악하고 대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경기도는요, 종합병원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요양원은 많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감염이 되면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서울은 종합병원이 많은 반면에 젊어요, 대부분. 그래서 경기도가 훨씬 열악한 곳이고, 또 하나 경기도는 서울을 거쳐서 다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감염이 퍼지면 전국에 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통팔달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만큼 경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를 막는 이유는 하나, 바로 생명을 지키는 것.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치인과 행정가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많은 돼지와 오리를 땅에다 파묻었는지. 소 돼지를 수없이 구제역 때문에 또 AR 때문에 땅에다 파묻었던 걸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것들 다 보이지 않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것은 행정가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경기도에서 이국종 교수님, 아주대학교 외상센터장이신 이국종 교수님이 박태 헬기를 띄우려고 하는데, 세상에 응급 헬기라는 게 뭡니까? 다친 사람들을 빨리 병원으로 실어달리기 위한 헬기잖아요. 그런데 그 헬기가 뜨면 시끄럽다, 잔디가 상한다 그러면 못 뜨게 하는 거예요. 착륙도 못하게. 이거를 이국종 교수님 만나가지고 전부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는 다 뜰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도 응급 환자가 될 수 있다. 나도 응급 환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지켜야 된다. 가짜 구급차 단속. 여러분 옛날에 앰뷸런스가 이렇게 다니면은 연예인들이 타고 다닌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앰뷸런스가 지나가면은 안 빌려주는 겁니다. 길을 안 비켜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어떻게 나중에 내가 저 앰뷸런스에 환자로 실려 있으면은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정에 대한 믿음, 사회적인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119 구급차에 대한 불법 사용을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자, 이런 이유들이 바로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그러면 전부 다 싸우면서 이재명 그러면 벌써 느낀 이미지가 이재명 가서 뭐 포크레인으로 다 뜯어버리고 뭐 다 박살내버리고 이렇게 이미지가 되는데 진짜 그런가? 이 사람 정말 그렇게 과격하고 난폭한 사람인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싸움 부분은 네. 싸움 부분에 있어서 부정부패하고 싸움에 있어서는 포기하거나 아니면 물러서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부동산 토건과의 싸움입니다. 이재명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검사 사칭한 전과자다 이런 얘기 많이 있죠. 이 전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분당에 가면 파크뷰라고 하는 고급 주상복합이 있는데 옛날에 그거를 시장, 국회의원, 검사, 그 다음에 국정원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합동속이 돼서 다 특혜 분양을 받은 거였어요. 그거를 문제제기하고 사는 겁니다. 하도 문제제기하고 삼으니까 돈을 20억을 주겠다, 뭐 애들을 나중에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받는 거예요. 협박과 회의를 받았는데 가스총을 갖고 다니면서 끝까지 싸운 겁니다. 이걸 발견했다고. 그러다가 방송국 PD가 와서 검사 사칭을 했는데 그 옆에 있었다고 검사 사칭 강요란 이유로 전과자가 된 거예요. 방송국 PD는 방송이니까 무서워서 결국은 선거유예가 됐죠. 근데 혼자 전과자가 된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경기도에서는 수많은 건설 원가들, 뭐 페이퍼 컴퍼니 단속,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을 뭐 설정한다는 이런 싸움을 해가면서 부동산 토건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도 수많은 외국들이 있지만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경제 발전이 근로소득보다 더 중요하다는 근로소득이 경제 발전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면서도 서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는 일방적으로 절대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이렇게 허천 계곡 이런 데 있죠? 네. 이 계곡들 40년 동안 불법으로 점거하고 닭백숙 하나에 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아먹고 그랬었어요. 여름에는 놀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전부 다 이렇게 철거했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바꿔놨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이재명이 가서 다 뜯어내가지고 된 줄 아는데 97%가 전부 본인들이 철거했습니다. 상인들이. 왜 본인들이 철거했느냐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 대고장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발하고 그 다음에 조치하고 행정 대집행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나는 이거 절대로 용납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와,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철거한 거예요. 본인들. 또 하나는 이게 성남의 모란시장이 개고기를 예전에 팔았었습니다. 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고기 팔아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렸고 이걸로 나 옛날에 다 잘 먹고 살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개고기 먹는데 무슨 소리냐, 왜 이거를 개인 취급하느냐.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한 겁니다. 2년 동안 계속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날마다 좀 무슨 뭐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해요. 그러면서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다시 하나씩 정리해서 결국은 성남시장의 개고기 상들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자존심을 세우고 행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존심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서울 주민들은 이제 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경기도에서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경기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서울 외곽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중심이고 나머지는 주변이라고 생각해요. 서울 사람들은 별 크게 신경 안 쓰죠.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지만 경기도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외곽이냐? 그래서 경기도지사 제1호 공약이 수도권 순환도로로 이름을 바꾼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을 전부 1등과 꼴찌로 만들거나 중앙과 주변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다 예쁜 거지 그 중에서 1등만 뽑아가지고 가장 예쁘다 그러면 나머지는 안 예쁘다. 이런 세상을 만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예를 들면은 예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면은 서울시장만 배석할 수 있었어요.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근데 배정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권위적이에요. 그런데 도지사들도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셔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최초로 중앙협력 회의를 해서 제2의 국무회의를 열게 된 거죠. 먹고 사는 문제는 비싼 사람들을 돈 주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세금을 내고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만드는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기도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드림 코너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면은 라면, 쌀, 야채 이런 것들을 그냥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안 적고 사진도 안 찍어요. 근데 이걸 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써요? 그러면은 누가 와서 왕창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근데 그때 대답이 뭐였냐면 단돈 몇만 원이 없어서 자살하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동반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일부 몇몇 사람들이 왕창 가져가는 도둑질을 한다 하더라도 와가지고 부끄러워서 그걸 못 가져갔는데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냥 드린 코너예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삶의 기본 시리즈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주권 재민, 우리가 민주주의, 우리 국민이 주인이다 맨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항상 이제 높은 사람들이라는 의식들을 갖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우리는 영도자, 박사, 선생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노무현 이명박을 거치면서 이제는 우리 또래에 놀았어요. 성공한 사람들, 개천에서 영난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러서는 우리 아래로 이제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은 우리 영예라고 얘기하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우리 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이돌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위에 있는 지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이 초등학생들한테 시상식을 개방해서 언제든지 애들이 와가지고 구경하고 나가게 했어요. 초등학생들이 무슨 유권자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표어들과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뭐냐면 애들이 어렸을 때 시상식에 가지고 놀다 보면 시장 별거 아니네. 내가 어렸을 때 가봤는데 나 시장 책상에도 앉아봤어.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주인이고 시장은 내가 일 시키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우자.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뽑아서 일 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저렇게 성남시 시장님께라고 편지를 썼는데 저걸 성남시 시장님 거라고 했다고 또 싸우고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자, 도구로서의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맛있는 사슴뿔 같은 거 걸어놓으면 보기는 좋죠. 어디다 씁니까? 쓸모가 없어요. 근데 빗자루를 놓고 보면은 우리는 이제 길을 내고 더러운 것을 치울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정치인, 쓸모없는 행정관은 뽑아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받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없애야 됩니다. 일을 해야죠. 일을 시키려고 우리가 뽑았지 앉아서 무슨 좋은 자리에서 유세불이라고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 시키는 정치. 그래서 도구로서의 정치가 돼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생각입니다. 성남시 때 이렇게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공산주의, 자유주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전 세계가 다 지금 이 질병에 겹쳐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그야말로 대침체 또는 대봉쇄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후위기는 어떻습니까? 올 겨울에도 지금 눈이 거의 안 내리고 있죠? 점점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이 정말 앞으로 이제 20년 안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까지는 살겠지만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걱정스러운 세상인 거죠.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가면서 이제 갈수록 일자리들도 줄어들고 뭔가 배우지 않고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에너지가 다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최근에 그 현대자동차가 엔진 연구개발 부서를 폐지를 했습니다. 아니, 자동차의 핵심이 뭡니까? 엔진이잖아요. 근데 엔진을 연구하는 부서를 없애버렸어요. 엔진이 필요 없으니까. 전기차가 바뀌면. 그죠?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엔진을 다루는 사람인데 엔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되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다 바뀌게 되면 앞으로 주유소 하는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저 개발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전환을 성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샷, 달에 아예 가버리지 않는 겁니다. 달을 쳐다보고 뭘 어떻게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망원경인데,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날아가서 펼쳐지는 우주 망원경입니다. 우주를 잘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크게 만들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우주로 망원경을 보내버리자. 이걸 문샷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자는 겁니다. 바이드노믹스를 보면은 과감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친환경 구조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데, 이 바뀐 세상에 과감하고 실천력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의 시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지도자가 이제는 나와야 될 때고, 그런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 일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경북 화전민 산동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고, 성남시의 달동네에서 살았습니다. 14살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앞집 형 주민등록증을 빌려가지고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것도 앞집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주인이 몰래 도망가는 바람에 월급을 나중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가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저녁에 집에 와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백일전쟁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30촉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아버지가 10촉으로 전기담화를 바꾸는 바람에 10촉짜리 전기담화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결국은 사법고시 합격을 했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 판사가 될 수 있었지만 인권 변호사가 되기로 하고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후보인데, 이런 후보가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온갖 왜곡과 음해와 또 수많은 가짜 뉴스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2018년 10월 29일 날 경찰에 출두할 때 모습입니다. 이때 7개의 혐의를 받았는데 그중에 4개가 기소가 돼서 결국은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2018년 10월 29일이 딱 2년 된 날이었습니다. 2년 전에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 가장 먼저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박근혜 탄핵을 외친 2년 뒤에 본인이 저렇게 경찰에 불려가게 될 줄 본인도 몰랐다고 합니다. 민정은 세우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역경을 뚫고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까지 됐습니다. 수많은 가짜 의혹들이 아직도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서 막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폐륜, 불륜, 종북, 심지어 조폭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막 하는데, 이런 수많은 가짜 이야기들, 그 중에는 이중적 시선이 있습니다.
사법고 시작해서 공장 노동자 출신인데 사법고 시작해서 대천에서 용났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서면서 출신이 천박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꿔야죠. 이런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권위 없이 소탈한 사람을 보고 소탈하다고 하면서 반대쪽에서는 사람이 뭐 저렇게 경박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학생운동가 출신도 아닙니다. 노동운동가 출신도 아닙니다. 본인 자신이 노동자였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스카이 대학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변호사 하다가 성남시장 하다가 경기도에서 한 게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살아왔던 이 모든 삶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권자를 모시고 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증명을 해드립니다. 우리의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찍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쪽 후보가 워낙 엉망이어서 할 수 없이 찍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대전환 시대에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서 결국은 우리 자신을 바꾸게 될 사람, 나를 위해서 이재명을 선택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멋진 강연을 해주신 시장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강원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질문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요. 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예, 너무 강연을 잘해주셔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없으시면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머리가 맑아지네. 네, 스크린 올려주세요. 네, 이제 저희 다음으로 이제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양천구 지역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고모님들께 먼저 임명장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모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임명장 수여는 지역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고모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모르시죠? 예, 몰라서 예. 예, 그럼 임명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임세웅 이 사람을 대한민국 대전환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양천구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실버위원장 고문으로 임명함. 2022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정면에서 찍어, 정면에서. 네, 김현호 고문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임명장 고문 김연호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 이민석 고문님, 예. 네, 임명장 고문 이민석 내용은 같습니다. 예, 송방식 고문님, 예.
예, 임명장 고문 송방식 내용은 같습니다. 예, 우리 이종수 고문님. 예. 예, 임명장 고문 이종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리 장재훈 고문님. 예. 네, 임명장 고문 장재훈 내용은 같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고문님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임명장을 올렸고요. 다음에 우리 공동 선대위원장 5분께는 이게 앞에 나오셔서 쭉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광태, 이동기, 김재천, 이강길, 정현범 우리 공동 선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강길 위원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분께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광태 공동선대위원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임명장 허광태 위 사람을 대한민국 대전원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양천구을 지역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함. 2022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용. 그래서 기념 촬영은 우리 앞으로는 일단 공동으로 다 단체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기 공동선대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예, 임명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동기 내용은 같습니다. 허광태 선대위원장님 사진 찍으셔야 되니까요. 여기 앞으로 잠시만 좀 대기해 주세요. 우리 정현범 선대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임명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정현범 내용은 같습니다. 예, 김재천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임명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재천 내용은 같습니다. 예, 이강길 선대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예. 임명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강길 내용은 같습니다. 예. 같이 기념촬영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념촬영 하시겠습니다. 예쁘고 찍으세요. 이때도 같이 주세요. 지금 거죠? 박수 한 천째 박수.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선거대책위원회의 각급 위원장님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단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위원장 홍성순, 홍보소통위원장 권분교, 죄송합니다. 예, 농어민위원장 오성, 을지로위원장 조복현, 다문화위원장 김혜자, 교육연수위원장 김방석, MZ 소통위원장 곡동준,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윤정석, 민원센터장 최규용. 예,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수여식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홍진표 부위원장님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먼저 홍성순 여성위원장 임명장 부여하겠습니다. 임명장 홍성순
위 사람을 대한민국 대전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양천구울 지역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장으로 임명함. 2022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네, 부연처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부위원장님 나와주시겠습니다. 예. 임명장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홍진표. 내용은 같습니다. 예, 오성 농어민 위원장 나오십니다. 예, 농어민 위원장 오성. 내용은 같습니다. 예. 조국현 유치로 위원장님. 예, 임명장 을지키는 민생위원장 조복현. 내용은 같습니다. 예, 검은위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예. 임명장 홍보소통위원장 권분교. 내용은 같습니다. 예. 임명장 다문화위원장 김혜자. 내용은 같습니다. 금방 했습니다. 임명장 교육연수위원장 김방석. 내용은 같습니다. 예. 임명장 민원센터장 최규용.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보기 드문 청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명장 MZ속정위원장 오동준.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리 임명장 수여받으신 분들은 기념 촬영 앞에서 좀 하겠습니다. 오성 화이팅! 화이팅! 정사 화이팅! 화이팅!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목현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선거대책본부 장님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승용, 김일남, 황규성, 김종철, 최수봉, 이재용, 박명희, 조홍실, 최수균, 백흠락, 김남인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서승용 당원부터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예, 임명장 서승용. 위 사람을 대한민국 대전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양천구울 지역선거대책위원회 유세 관장으로 임명함. 2022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예, 우리 김일남 선배님. 예. 조직본부장 임명장 조직본부장 김일남.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리 황규성 선배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임명장 직능본부장 황규성. 내용은 같습니다. 김종철 선배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김종철 선배님 자리 안 계시나요? 아, 김종철 선배님 그럼 넘기겠습니다. 최수봉 선배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임명장 자원봉사본부장 최수봉. 내용은 같습니다. 이재용 선배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임명장 신월일동본부장 이재웅. 내용은 같습니다. 박명희 선배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임명장 신월 3동 본부장 박명희.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정우식 당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임명장 신월 4동 본부장 조홍식 내용은 같습니다. 최규민 당원님 선배님 나와주십시오. 임명장 신월 5동 본부장 최수균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선배 당원님 앞으로 나오시죠. 임명장 신월 7동 본부장 백흠락 내용은 같습니다. 김남인 우리 선배 당원님 앞으로 나오시죠. 임명장 신정 3동 본부장 김남인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죠. 조금 두 줄로 좀 잡아주시겠어요? 회장님도 피세 혼자 안 됐어요. 네, 서주시고요.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요. 두 줄로 좀 서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내려오시고. 누가 찍는 사람들이 나오세요. 이재용 회장님. 그래야 사진이 잘 나오지. 저기 백은당 회장님도 내려와.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선거대책 본부장님들의 우리 선거대책 본부장님들의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희, 손영자, 오미선, 김윤경, 신월 6동 김숙자, 이인숙, 박은희, 송인숙, 김혜연 우리 대책위원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호명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우리 지역위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주시는 여성 당원들이십니다. 예. 우리 장영희 선배 당원님부터 앞으로 나가주시겠습니까? 예. 예. 임명장 장영희 위 사람을 대한민국 대전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양천구을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신월 2동 여성본부장으로 임명한 2022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예, 우리 손영자 선배당원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임명장 신월 3동 여성본부장 손영자 내용은 같습니다. 예, 고미선 선배당원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임명장 신월 4동 여성본부장 고미선 내용은 같습니다. 예, 김윤경 선배당원님 김윤경 선배당원님 자리에 안 계시나요? 예, 그럼 김숙자 신월 6동 김숙자 우리 당원님 자리에 안 계시나요? 예. 우리 이인숙 선배당원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인숙 예. 예, 임명장 신월 7동 여성본부장 이인숙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박은희 선배당원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임명장 신정 3동 여성본부장 박은희 내용은 같습니다. 예, 우리 송인숙 선배당원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임명장 신정 4동 여성본부장 송인숙 내용은 같습니다. 김혜연 우리 선배당원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예, 임명장 신정 4동 여성본부장 김혜연 내용은 같습니다. 예, 모두 모여서 기념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쓰시죠. 앞으로 나오시면 임명장 펼치시고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울러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선거대책본부장님들은 우리 지역의 선출직 광역기초 의원님들께서 맡고 계십니다. 별도의 임명장 수여식은 저희가 따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수여된 임명장 이외에 오늘 부두기 행사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선대위 선대본 위원님들의 임명장은 추후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임명장 수여 명단에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배제를 하거나 빼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차후 특보단 내지는 별도의 조직의 장으로 저희가 임명장을 일일이 전부 수여할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름이 불리지 않았다고 서운해하시거나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중앙선대위에서 그 이후에 임명장은 아직 내려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부득이 이 자리에서 모두 수여를 못해드렸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앞에 테이블 앞에 놓인 피켓 보이시죠?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거 촬영을 정면에서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앞에 피켓 한번 다 보셨죠? 예. 피켓에 써있는 대로 제가 사회자가 선창을 하면 우리 당원님들께서 시차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양천을 지역위원회는 이라고 선창을 하면 우리 당원님들 여러분들께서는 피켓을 흔드시면서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 양천을 지역위원회는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나를 위해는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께서는 이재명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방송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카메라와 동영상이 잘 나오게끔 우리 힘차게 피켓을 머리로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럼 사회자가 좀 적당히 좀 들어주시죠. 예. 자, 사회자가 선창하겠습니다. 양천을 지역위원회는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양천을 지역위원회는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감사합니다. 큰 박수. 자,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는데요. 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기념 촬영을 할 수 없으니 좀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위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저기 의원님들하고 고모님들 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